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한껏 날선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멈췄다. 당장 저기 있는 사람 치우라니까 보안 요원 없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말이 안 들리나? 어수선하던 무대 뒤편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많은 이들이 깜짝 놀라 눈길을 돌렸고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은 일단의 스태프가 둘러선 채 누군가를 에워싸고 있는 광경이었다. 죄송하지만 여기 휠체어 경사로라. 조심스레 말하던 다른 스태프가 말을 잇기도 전에 가장 앞에 서 있던 자원봉사자 명찰을 단 남성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휠체어 경사로는 지금 공식적으로 10시간이 아니라고. 행사 일정표 안 봤어? 단순 편의성 때문에 쓸 수 있게 해둔 시설이 아니야. 하필이면 왜 아직 준비도 안 된 경사로를 먼저 쓰겠다는 건데. 그 순간 곁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 사이로 발걸음을 조심히 옮기는 이가 있었다. 모두가 한 번쯤은 축구 경기나 광고에서 본 적 있는 익숙한 얼굴, 손흥민이었다. 그는 다급히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자원봉사자는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손을 휙 내저었다. 말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만의 특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손흥민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대기 시간이 길어서 이쪽으로 안내받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들어온 겁니까? 그러자 자원봉사자는 곧장 짜증을 섞어 대꾸했다. 잘못 들어온 정도가 아니죠. 일반 관람객들이 지정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특별 대우받으려고 먼저 쓰겠다. 누가 허락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선 안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방청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않아? 근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아니, 저 경사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아닌가? 시간 제한이 있을 리가. 누군가는 영상으로 찍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좀 심하네. 스태프 중 한 명이 당황하며 다가왔다. 혹시 여기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램프는 원래 휠체어 이동이 필요한 관객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노골적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공식 오픈 시간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임니 공연 셋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안전점검도 다 안 됐으니까요. 그걸 왜 몰라요? 그러자 손흥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안전상의 이유라면 이해합니. 근데 지금 경사로 입구에 제한 안내가 없던데요. 스태프분도 절 이 길로 안내했고요. 자원봉사자는 손을 허리에 올린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안내해준 사람이 누군지부터 밝혀야겠네요, 참. 요즘 세상의 유명인이라면 다 용서되는 줄 아나? 여긴 코첼라 같은 음악 축제장이고 규칙이 아주 엄격하다고요.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대 위쪽 스피커에서 흐르던 사운드 체크 음악도 순간 낮아진 듯 이 갈등이 행사장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아저씨 잠깐만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관객이 크게 외쳤다. 아니, 손흥민 씨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규정이 있다 쳐도 설명을 차분히 해주면 되잖아요. 자원봉사자는 그쪽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괜히 훈수 두지 마세. 이런 대형 축제는 복잡한 일정이 있다고요.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가 여기서 관리 책임을 맡았으니 날 믿으세. 그리고 그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이때 한 무리의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주변 상황을 살폈다. 가장 앞선 보안 요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는 그들을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손흥민을 가리켰다. 이분이 경사로를 함부로 사용하려고 함니 아직 공식 안내가 나오기 전이니까 응당 막아야죠. 보안 요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몸을 돌렸다. 손흥민 씨, 혹시 어디서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손흥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냈다. 입구 쪽에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물어봤는데 바로 이 길로 이동하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동 동선이 복잡해서 이쪽 경사로 쪽으로 안내받았는데 안내를 잘못 받은 건가요? 그러자 다른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가 봤을 땐 장애인 이동 경사로가 상시 개방되어야 하거든요. 자원봉사자님이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여전히 완고한 표정으로 받아치며 말을 뱉었다.
어쨌든 난 매뉴얼대로 지키고 있을 뿐이니까 여기서 자꾸 말썽 피울 거면 다른 쪽 길로 돌아가시면 됩니. 굳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시끄럽게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자 구경하던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건 뭔가 너무 지나치잖아. 다들 보셨죠? 손흥민이 지금 무슨 특혜를 요구한 게 아니고 안내받은 대로 이동하려다가 봉사자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는 거잖아. 특히 카메라폰을 든 젊은 관객들이 꾸준히 영상을 찍고 있었다. 중간중간 이거 인터넷에 올려야겠다라는 말이 들려왔다. 자원봉사자는 이를 의식했는지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촬영은 하지 말아주세요.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불법입니 보안팀. 저 사람들 좀 통제해 주세요. 보안 요원들은 난처해하며 스태프 쪽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뒤 한 명이 조심스레 관중들에게 다가갔다. 촬영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십시오. 일단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니까. 하지만 관객들은 더욱 흥분한 듯 보였다. 아니, 자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걸 증거로 남겨야죠. 맞아요. 이런 문제 이전에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매번 그냥 넘어가면 발전이 없잖아요. 손흥민은 주변이 시끄러워지자 두 손을 들어 잠시 진정해 달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죄송합니 저 때문에 이렇게 소란이 커진 것 같아서 저도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일단은 제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게 행사 진행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는 여전히 비꼬는 듯한 말투로 손흥민을 쏘아붙였다. 그래서 이제 와서 순순히 돌아가겠다고? 이곳이 코첼라와 연계된 세계적인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다 알잖아요. 손흥민 씨가 유명인이라 해도 규칙을 어기는 건 똑같이 잘못된 겁니. 괜한 구실 삼지 말고 이동하시죠. 그 말의 곁에서 보던 한 스태프가 분노를 누르지 못한 채 끼어들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사로는 안전검증이 끝난 통로임니 미리 사용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공연 셋업 때문에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면 분명 사전에 공지나 표식이 있어야 했고요. 그런데 그게 없었잖아요. 손흥민 씨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죠. 자원봉사자는 자꾸 말대꾸가 이어지자 더 격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뭘 알아요? 난 수년간 이런 축제에서 일했어요. 단 몇 분 차이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강행해서 열어뒀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질 건데요? 손흥민 씨가 질 겁니까? 주변에서 또 한 번 탄식이 흘렀다. 소수의 관객이 자원봉사자도 나름 일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중얼대긴 했지만 대체로 봉사자의 태도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때 무대 담당 프로듀서로 보이는 여성이 황급히 뛰어왔다. 이어폰을 벗으며 숨을 고른 그녀가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외쳤다.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곧 리허설이 시작돼야 하는데. 그러자 자원봉사자가 프로듀서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상세 설명드리자면 손흥민 씨가 규정 시간을 무시하고 미리 경사로를 사용하려 했습. 그래서 제가 제지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이 난립니다. 프로듀서는 짧게 한숨을 쉬고는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 이 경사로는 오전 안전점검이 이미 끝났고 곧바로 개방될 예정이었어요. 사실상 지금쯤이면 이용하셔도 문제될 게 전혀 없었습. 오해를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 괜찮습. 단지 이렇게까지 소란스러워질 줄 몰랐죠. 사람들이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됐으니. 그러자 프로듀서는 이내 자원봉사자를 쳐다보았다. 이분이 손흥민 씨인 건 아세요? 그렇죠. 봉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암니 그렇지만 원칙은 원칙이고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프로듀서는 굳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 원칙이 사실상 안전 점검 이전에는 금지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점검이 끝난 상황이라면 문제될 게 없습. 사전에 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는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점검이 끝났다고 누가 알려줬는데요. 저는 담당자로부터 10시 이후 개방이라고 들었습. 아직 시계 보세요. 9시 55분밖에 안 됐잖아요. 프로듀서는 그 이야기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 네, 그건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담당자한테 통신 장비로 연락을. 주변 관객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다. 저 자원봉사자 너무 절차에 얽매여 있는 거 아냐?
저럴 거면 안내 표지라도 분명히 붙였어야지. 아무런 고지가 없었잖아. 손흥민 정도 되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왜 더 무시하는 거지? 게다가 이건 장애인 편의 시설인데. 이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라면 더더욱 언제든 쓸 수 있게 해야 정상인 거 아닌가? 맞아. 자원봉사자 태도가 잘못됐어. 이건 단순 규정 문제가 아니야. 저건 오만함이야. 손흥민은 한 걸음 물러서며 차분하게 말했다. 저를 좀 봐주세. 제가 사실 오늘 여기를 방문한 이유가 이습 작년부터 여러 국제 행사에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개선할 점을 찾아보려고 이 축제에도 직접 왔거든요. 그래서 담당 스태프랑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경사로로 안내받았어요. 그러자 일부 관객이 환호 섞인 목소리로 와, 역시 멋진 사람 하고 말했고 자원봉사자는 눈썹을 찌푸렸다. 본인은 좋은 일 하려고 왔다고 주장하겠지만 난 이미 업무 매뉴얼대로 행동하고 있습. 단 몇 분이라도 일찍 개방하면 혹시 모를 사고가 날지도 모르죠. 그러자 한 관객이 크게 한숨을 쉬었다. 몇 분 차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 망신을 줘야 해. 게다가 문제 생긴다 해도 미리 안내 표지 하나만 달면 되잖아. 또 다른 관객도 거들었다.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게 아닐까. 저런 자원봉사자 가끔 있거든. 규칙을 방패 삼아서 사람을 무시하는. 논란이 점차 커져가자 프로듀서는 무선 이어폰에 대고 다급히 말했다. 담당자님, 지금 이 경사로 개방 시간이 10시라고 하셨는데 안전점검은 9시 반쯤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시 이전에도 사용해도 괜찮다면서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바로 개방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내 프로듀서는 안도한 표정으로 돌아서더니 자원봉사자를 향해 선언했다. 방금 담당자와 확인 완료했습. 이미 안전점검이 끝났고 공식적으로도 문제 없습. 10시부터 개방이라는 건 단순히 예정 시간이었을 뿐 점검이 끝났다면 지금이라도 원하는 사람들은 이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자원봉사자는 당혹스러워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렇군요. 그러면 알겠습. 다만 일정표에 10시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예민해졌나 보네요. 곧이어 주변에서 당신 너무 무례했어. 당장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그간의 불편했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봉사자 쪽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혹시 제가 먼저 실례를 범했다면 죄송합니 하지만 안내를 받고 이곳을 통과하려 했을 뿐이니 저나 다른 관객들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자는 순간 당황했는지 버벅거리며 대답했다. 뭐, 일단 제가 좀 과하게 반응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유명인이라고 해서 다 봐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러다가 주변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쏟아지자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던 찰나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행사의 메인 기획자가 크게 외쳤다. 관객 여러분, 지금 예상치 못한 소란이 있었던 것 같습. 저는 이번 코첼라 연계 페스티벌의 총괄 디렉터입니.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한국에서도 여러 국제 페스티벌을 주관해왔고 이번에 코첼라와 파트너십을 맺어 진행 중입니다. 무대 스피커를 통해 전달된 그의 목소리에 모두가 주목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점, 전적으로 저희 페스티벌 측의 책임입니. 안내가 미흡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더불어 스태프와 자원봉사자 교육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자 자원봉사자는 어딘가 겁먹은 표정으로 뒷걸음을 쳤다. 기획자가 멈추지 않고 이어서 말했다. 특히 오늘 이곳에 오신 손흥민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부디 여러분 영상 찍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문제가 단순히 유명인을 무시했다라는 자극적 이슈가 아니라 더 큰 맥락의 교훈으로 이어지길 바랍니. 축제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 편의시설은 누구나 필요하다면 언제든 쓸 수 있어야 하고 제약이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관객들은 기획자의 연설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자원봉사자는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주변을 힐끔거리며 불안해 보였다. 기획자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러한 행사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애쓰고 있다는 걸 압니다만 규정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건 결코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오해를 풀 기회 없이 배제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죠. 그 말이 끝나자 관객들로부터 잔잔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고 다른 이들도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기획자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축제는 음악만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포용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 저희도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글로벌 페스티벌에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겠습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획자는 무대 뒤쪽으로 내려왔고 즉시 해당 자원봉사자와 짧게 대화를 나누었다. 주변에서 몇몇 스태프가 동그랗게 둘러선 채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자원봉사자는 심하게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제 태도가 지나쳤습. 전 오랫동안 이런 행사에서 일해왔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최선이라 여겼습.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마음에 너무 강경하게 대했네요. 제가 저지른 무례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이해합니.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축제는 준비해야 할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말과 행동은 더 큰 오해를 부른다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자원봉사자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그리고 제 책임감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것 같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객들이 조금씩 박수를 보냈다. 몇몇은 사과 받아줘서 다행이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어떤 사람은 혼잣말처럼 그래도 저 봉사자 처음부터 너무 거칠었어 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곧 마이크를 잡은 기획자가 추가 안내를 시작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휠체어 및 장애인 편의 시설 사용에 대한 안내가 더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조치해서 스태프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실시하겠습. 그 외에도 모든 관객이 더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관리팀장이 나서며 큰 목소리로 외쳤다. 내일부터는 공식적인 개방 시간과는 별개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 특히 자원봉사자 매뉴얼에도 예외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겠습. 혹시라도 장애가 있거나 특별히 경사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시간 제한 없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고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 사실 저도 비슷한 문제를 해외에서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이 일로 인해 코첼라를 비롯한 글로벌 축제들이 편의시설 운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원봉사자는 쑥스러운 듯 작게 웃었다. 저도 오늘 큰 교훈을 얻었습. 축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게 단순히 규정의 가치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걸 착각한 것 같아요. 앞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그 사람들의 처지나 상황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자 스태프들이 곁에서 좋은 결심이네요 라고 속삭였다. 몇몇 관객들도 그래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라며 조금씩 분위기가 화해로 흘러가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 이 상황을 온라인으로 내보내던 누군가가 댓글 반응을 전하는 듯했다. 전하는 댓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시청자들이 코첼라 같은 대형 축제에서 이런 일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빠른 대처가 인상적이다라고 하네요. 또 다른 사람이 이건 바이럴 될 것 같다. 한국에서는 손흥민이 워낙 유명하니까 지금 아마 실시간 트렌드 올라갈 듯 하고 말했다. 기획자가 이를 듣고 살짝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희 축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말씀 드리고 싶습. 장애인 편의시설을 비롯해 모든 관객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건 필수입니. 그리고 그를 안내하는 저희 스태프와 봉사자들도 관객을 귀찮은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여겨야 하죠. 환호와 함께 박수가 다시 터졌다. 자원봉사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작게 말했다.
솔직히 지금까지 저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의심하고 과하게 막으려 들었죠. 그러나 오늘 일로 배웠습. 무엇보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요. 손흥민이 이번에는 봉사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야기했다. 힘내세. 저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앞니 유럽에서 뛸 때도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 생긴 적 많았거든요.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는 노력 아닐까요? 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다시 죄송합니. 제가 지켜야 할 건 경사로 자체가 아니라 그 경사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광경을 보던 한 관객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야, 이 축제 정말 배우는 게 많네. 이제 다들 마음 편히 공연 즐깁시다. 손흥민 씨도 편히 이동하시고요. 곧이어 여기저기서 좋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 같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그렇게 소동이 잠잠해지자 프로듀서와 기획자, 그리고 몇몇 스태프가 모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즉석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자, 우선 휠체어 이용자나 필요로 하는 분들이 언제든 경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1순위죠. 그렇죠. 가령 10시라는 시간은 단지 점검 완료 후 안내를 시작하는 기준, 시각일 뿐이었고, 실제론 그 전에라도 문제 없으면 사용 가능하다는 조항을 분명히 추가해야 합니다. 매뉴얼도 업데이트하고 자원봉사자나 스태프 교육 자료에 사례를 넣어두면 좋겠어요. 오늘 일이 좋은 예시로 쓰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해외 축제도 이런 매뉴얼 참고하도록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그 이야기를 잠시 듣더니 가볍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도 해외 여러 리그나 이벤트에 참가해 봤는데 국제축제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즐길 권리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 서로의 언어와 문화는 다를 수 있어도 존중이라는 공통분모는 동일하니까요.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후 자원봉사자가 비장한 표정으로 관객들을 향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제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매뉴얼과 규칙을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완벽히 치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 그래서 오늘 제 방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생각해 보게 됐습. 앞으로는 매뉴얼보다 사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중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또 울려 퍼졌다. 어떤 이는 그럼요, 그 깨달음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응원했고, 다른 누군가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결말이 좋아서 다행이야. 라고 미소 지었다. 기획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네, 오늘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 그리고 이런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 바로 이런 순간이야말로 축제와 문화가 지닌 힘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함께 대화하고 결국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은 이내 고개를 주걱거리며 동의했다. 어수선했던 분쟁이 오히려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된 셈이었다. 곧장 기획자는 공식 발표를 덧붙였다. 오늘 있었던 일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습. 저희 코첼라 연계 페스티벌 본부에서도 이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요. 앞으로 글로벌 축제 운영 매뉴얼에 장애인 및 모든 관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시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을 더욱 강화하겠습. 그리고 어떤 유명 인사든 일반 관객이든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힙니다. 손흥민이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이 소식이 다른 나라에도 전해진다면 많은 축제가 참고할 수 있겠네요. 저도 한국을 비롯해 세계 다양한 팬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교훈으로 전하겠습. 한 사람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지만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개선해 가니까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관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말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기에 앞으로 더 나은 축제가 될 거예요. 많이 배웠습니다. 또 다른 관객도 동의했다. 우리도 다음엔 이런 문제 생기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같이 말해야 해요.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자원봉사자는 조금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마이크 없이도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문을 열었다.
저도 이제부터는 규정만 내세우지 않고 누구든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적극 도우려고 합니. 이번에 팀장님과 프로듀서님,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실수를 시인하는 일이 부끄러웠지만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기획자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사를 전했다. 자, 이제 앞으로 스케줄대로 공연을 시작하겠습 하지만 이번 사건의 교훈을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축제뿐 아니라 다른 무대나 공간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 그때마다 서로에게 기대고 확인하고 존중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곧 음악 리허설이 시작되었고 무대에서는 사운드 체크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손흥민은 옆에서 스태프들과 인사를 주고받았다. 오늘 일 덕분에 저도 몰랐던 부분이 많이 보였네요.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편의시설이나 운영 방식도 살펴볼 생각입니. 혹시 제가 도움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 유명인으로서 영향력도 크시니까 이런 메시지 확산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자원봉사자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흥민 씨,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 저도 완전히 달라져 보겠습. 축제에 자주 와주시면 좋겠네요. 손흥민은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음악 축제 좋아합니. 그리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서로 배우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주변 관객들이 맞아요 하고 호응했고 분위기는 어느덧 밝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SNS에 올리면 아마 엄청난 화제가 되겠지 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사람은 기대된다. 이런 분위기로 다른 축제도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 그러자 기획자가 마무리 멘트를 위해 다시 사람들 앞에 섰다. 여러분 이제 공연 본격적으로 즐겨주시면 됩니? 혹시 또 다른 불편함이나 개선점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제게나 스태프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의 일이 잘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니까요. 좋아요. 우리 다 같이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어떤 관객이 힘차게 외쳤다. 그래서 다음 공연도 꼭 보고 싶네요. 여기서 끝내기엔 아쉬우니까. 다들 내일 일정도 계속될 테니 놓치지 마시고요. 손흥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했다. 여러분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입니. 이 일이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해요. 감사하고 꼭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러자 프로듀서가 미소 지으며 끼어들었다. 그리고 손흥민 씨, 혹시 SNS나 다른 채널을 통해 오늘 일 언급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시면 어떨까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과연 우리가 행사장에서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모든 규칙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보다 규칙이 앞서고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해 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 말에 크게 호응했다. 자원봉사자는 조용히 웃으며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저부터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축제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텐데 이번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좋죠. 그런 기록이 쌓이면 앞으로의 교육 자료나 매뉴얼 작성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침내 음악이 본격적으로 울려 퍼졌고 한껏 달아올랐던 갈등은 훈훈하게 매듭지어졌다. 관중들은 각자 무대 앞쪽이나 음료 부스 쪽으로 흩어지면서도 방금 전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오늘 진짜 좋은 교훈 얻었다. 맞아. 우리도 일상에서 규칙만 들이대다가 정작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다음부터 어디에서든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겠다. 손흥민은 조용히 무대를 돌아 나오며 옆에 있던 스태프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비록 불쾌한 시작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배려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잖아요. 스태프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코첼라폰 행사에도 전해져서 각종 글로벌 페스티벌의 주최 측이 함께 참고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손흥민 씨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번 공유해 주세. 저도 SNS에 제 입장과 앞으로의 바람을 간단히 정리해서 올리겠습.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이렇게 작은 개선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거겠죠. 그 말에 스태프들이 서로 힘차게 손바닥을 마주쳤다. 네, 우리 힘내서 앞으로도 바꿔봅시다. 이 축제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니까요. 관객들께 더 나은 경험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자원봉사자가 다시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오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너무 거칠게 굴어서 민망하지만 그래도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어떤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미 사과하셨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 그 대신 이 일을 다른 분들께도 전해주세.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변화가 퍼져나가겠죠. 자원봉사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오늘 이 경험을 제 동료 봉사자들에게도 꼭 이야기하겠습. 그리고 저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앞으로 실천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서로에게 미소를 건네며 돌아서는 순간 주위 사람들이 손흥민 파이팅을 외쳤고 그는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무대에서 리허설을 시작한 밴드의 경쾌한 기타 리프가 울리자 이내 행사의 주된 분위기는 기대와 설렘으로 넘쳐 흘렀다. 머지않아 이 사건의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단순 스캔들이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사건이라 평했고, 축제 운영자들은 이를 계기로 모든 이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공표했다. 며칠 후 기획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일로 인해 저희는 규칙 뒤에 숨어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낳는지 배웠습. 이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신 덕분에 여러 글로벌 페스티벌과 협력해 새로운 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 더 나아가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사람 우선의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회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수많은 미디어가 이 작은 분쟁이 전 세계 축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고 특히 그가 보여준 차분한 대처와 자원봉사자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기획자의 책임 인정이 아름다운 사례로 회자되었다. 사건 이후 손흥민은 SNS에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다. 축제는 즐거워야 합니? 그리고 배려는 즐거움의 필수 요소입니? 이번 작은 사건이 더 크게 피어날 변화를 기대합니? 감사합니다. 그 글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덕분에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을 할 때 나도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겠다. 이걸 계기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친절하고 안전한 곳이 되면 좋겠다. 등등. 며칠 뒤 축제의 마지막 날이 되자 기획자와 자원봉사자, 스태프, 관객들은 다 함께 마무리 파티를 열었다. 무대에서는 화려한 LED 조명 아래 마지막 공연이 펼쳐졌고 그 사이사이에 기획자가 종종 마이크를 잡아 외쳤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다음 축제. 그리고 그 다음 축제에도 이런 정신이 이어질 거예요. 혹시 재밌으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축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SNS나 일상 속에서 목소리를 내주세.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청중들이 환호성으로 답했는데 그 중에는 며칠 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 자원봉사자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경직된 표정이 아니었다. 환하게 웃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힘차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내일부터 어떤 축제에 가든 저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나서야겠어. 그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꽤 크게 들려서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응원해요. 당신도 그 용기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세요. 옆에 서 있던 청년이 웃으며 건넸다. 자원봉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 저도 이 사건을 많이 알릴 겁니.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을 보시면 꼭 저를 불러주세. 제가 배운 교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의 마지막 밤, 사람들은 헤어지기 아쉬운 듯 웃고 떠들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다음에도 또 보자. 이 재미있고 소중한 공간에서 다 같이 성장해 나가자. 마침내 마지막 공연까지 끝나고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스태프들은 주최 측의 마무리 브리핑에 모였다 기획자가 환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여러분, 이번 축제는 여러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겁니. 예상치 못했던 갈등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뤘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부디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사람을 우선한다는 가치를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준비하는 다음 축제나 코첼라본 행사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 무엇보다 언제나 함께해 주실 거라 믿어요.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그리고 혹시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우리 공식 웹사이트나 SNS를 통해 확인해 주세. 새로운 지침과 정책 변화를 계속 업데이트할 겁니. 계속 지켜봐 주시고 피드백도 주세. 여러분이 진정한 공동 주최자니까요. 자원봉사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네, 계속 지켜볼게요. 라고 대답했다. 이들의 목소리 속에는 다음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감하게 하는 힘이 담겨 있었다. 한편 손흥민 역시 SNS 라이브를 켜서 축제의 마지막 풍경을 간단히 보여주며 말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게 잘 마무리됐습.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꼭 규칙 뒤에 숨어버리기보다 서로가 가진 사정을 먼저 살펴보길 권합니.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전해주세. 함께라면 바꾸기 쉬울 테니까요. 라이브 방송을 본 세계 각지의 팬들이 메시지를 남겼다. 덕분에 코첼라 한국 축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네요. 손흥민 멋진 조언 고마워요. 다음에도 꼭 참여할게요.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끝인사를 건넸다. 오늘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이라는 말 잊지 말아주세. 저는 곧 다른 일정으로 떠나지만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 가치를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 감사합니. 또 뵙겠습니다. 라이브는 그렇게 종료되었고 축제의 스태프와 자원봉사자, 관객들은 뒤섞여 즐거운 작별 인사를 나눴다.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로 다음 이야기도 궁금한데? 라는 말이 들려왔고 다른 사람이 그럼 계속 지켜봐야지. 손흥민 SNS도 팔로우하고 축제 소식도 놓치지 말자. 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무대 조명이 꺼지고 휘황한 불빛들만이 광장을 채운 채 모두가 환한 얼굴로 귀가 준비를 했다. 스피커에서 잔잔히 흘러나오는 클로징 멘트가 축제장 전체를 감싸며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함께 변화한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우리. 다음 축제에서 다시 만나요. 그렇게 코첼라와 연계된 이 한국 음악 페스티벌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파장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번졌다. 규칙보다 사람이라는 핵심 메시지는 전 세계의 비슷한 행사장에 퍼졌고 수많은 이들이 어제와는 달라진 오늘을 꿈꾸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축제에서는 이 일이 교훈이 되어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 마련되리라는 희망, 그것이 마지막까지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결론이었다.